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유죄 판단인데요. 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외면하고 물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고자 했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자유 침해에 있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장은 아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명한 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이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훈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건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오늘 판단이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내란의 밤 막전 막후의 장면들 이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밤 9시 10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 2개를 들고 나와 자리에 앉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단 5분 남짓 열린 국무회의. 9시 13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손으로 숫자 4를 표시합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까지 4명이 부족하단 겁니다. 오후 9시 35분쯤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독촉 전화를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최상목 전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1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석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28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찍습니다. 출동한 경찰버스는 선관위 정문을 길게 막아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관악청사 CCTV에도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계엄군은 접경 지역인 양구, 고성군청에도 각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전달하고 비화폰으로 본격적인 계엄군 지휘에 나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들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도모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무장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동하는 길목엔 소형 전술 차량 등 군용 차량이 등장해 장갑차가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일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면서 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밤 11시 37분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국회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까만 밤 눈발이 날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엔 헬기 여러 대가 줄지어 날아오고 자정에 가까운 시각 육군본부의 진입 허가를 받은 계엄군은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는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씌우려 한 점과 선포문을 폐기하면서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도 저질렀다는 점도 재판부에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도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 등 지위로 처벌될 뿐이라면서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도 만류의 목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직접 발언을 했는데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이 역사적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결국 씁쓸하게 대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향후 정치 행보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의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출마의 배경이자 공약으로 가장 먼저 앞세운 건 개헌이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꿈꾸며 찾아간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는 참배에 실패했고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범보수 단일화를 위해 마주 앉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저는 그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똑같이 봅니다. 근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당심은 한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된 한 후보는 향후 정치 행보를 놓고 깊은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환입니다.